우리 고용정책실장님 좀 잠깐. 예, 가사 근로자의 어떤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뭐 원론적으로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이런 공청을 통해서 가사 근로자의 어떤 고용 개선이 정말 되는 어떤 그런 법령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의를 가지고 이게 접근하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가사 근로자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법을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목적을 하는 것은 시장이 커지고 가사 근로자의 어떤 근로 조건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용자와 가사 근로자의 어떤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자, 일단 가사 근로자의 어떤 이 법이 됐을 때 우리 실장님은 시장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보면 비공식적으로 아름아름으로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직업 소개서로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법이 만약에 생겨졌을 때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법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어떤 소개서나 아름아름 하는 그런 시장이 병립이 계속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이 이 법을 통해서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는 어떤 그런 데를 할 거냐, 아니면 기존의 거를 할 거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거를 할 어떤 그런 유인을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더 자칫 잘못하면 축소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뭐 경제적인 측면만 보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볼 여지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이용자들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은 가사 서비스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뭐냐 했을 때 가사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뢰 쪽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장 컸습니다. 이건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가정을 맡겨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을 믿고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직업소개서를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는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을 표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사근로자법을 통해서 저희 정부에서 인증을 하는 제공기관을 통해서 가사근로자가 간다면은 훨씬 더 그런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사 서비스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가사 근로자 어떤 본인들의 입장인데,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근로성이 인정이 된다면은 이제 권리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또 책임이 당연히 이제 부과가 됩니다. 뭐 어떤 세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4대 보험이라든지 관련된 것을 또 본인도 50%를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근로자로의 책임도 여전히 이제 부담이 되는데, 그런 어떤 부담면을 저희가 이 특별법을 통해서 어떤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들이 사실은 어떤 헌법상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부처와 어떤 협의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근로자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가사 근로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부분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아마 사회보험료 부담이 가장 직접 피부에 느껴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회보험료 일정 부분 근로자 부담분을 낼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건 기존에 저희가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서 영세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의 확대로 이 가사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자꾸 국가 보조를 물론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그거는 국가 보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 안 될 것 같고, 이 분야에 제가 전문 변호사 몇 분을 보니까, 그러니까 근로자로서 인정을 못 받는 분이 이제 회사하고 퇴직 소송을 해서 퇴직금을 딱 받으려고 하는 순간 이제 그동안 세금을 안 냈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세금은 다 내야 된다고 이제 하면은 나는 이제 근로자 이제 포기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제가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가사 근로자에게 과연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한 좀 설계가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반드시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만은 있는 것은 아니다. 네,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요. 그 세금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내보니까 가사근로자들 평균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90만 원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근로소득이라면은 지금 근로소득세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다 면세점 아래에 위치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금 부담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험료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꼭 부담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임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